스타듀밸리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PLN의 판매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에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 물건, 박쥐들이 물어오는 걸로 마을회관을 해결했던 이 물건, 맞습니다. 저는 오늘 과일나무로 1000만 골드 벌기에 도전합니다. 과일들 중 오직 과일나무 과일만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는 저는 초기 자본금 500골드에서 어떻게 이 비싼 나무들을 살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아니 과수원 농장주를 생각했지만 이벤트 킬러가 된 브레츠시의 과수원 농장 시작합니다. 1일차 의상 체크하고 가구 위치 바꿔주고 파순잎 받고 난 뒤에는 밖으로 나갑니다. 나오고 나서는 잡초 베고 농장 왼쪽만 가볍게 정리하고 나서 파순잎 씨앗 심어줍니다. 남은 체력으로는 언덕농장의 특징인 이곳에 와서 채광했습니다. 탈진으로 하루 마무리합니다. 채집 레벨업 한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요. 클린텍에서 레시피를 받고 파순잎 물 주고 가볍게 농장 정리해줍니다. 있는 체력만큼만 움직였어요. 3일차는 확정적으로 비 오는 날이죠. 비 맞으면서 농장 구역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죠.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다음날도 물 주고 농장 정리하고 5일차 자란 파순잎을 수확해요. 농장을 치워 나갔죠. 6일차부터는 마을 한 바퀴 돌아주면서 채집물 먹어줬습니다. 해변에서 보라색 의자도 얻었죠. 정리하고 물 주고 정리하고 싹 하고 그렇게 10일차 광산에 왔습니다. 과일나무를 구매하고 난 뒤에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절임통이나 술통을 만드는 재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산은 꼭 들어가야 하죠. 광산을 내려가면서 얻은 유물들은 기증해서 씨앗을 받아 심어줬습니다. 절임통이나 술통의 레시피는 다 농사 레벨업을 하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도 꾸준히 해야 하죠. 그렇게 13일 달걀 축제에 왔습니다. 과일로부터밖에 돈을 못 버는 저에게는 과일나무를 구하기 위해선 경품 티켓이 필요한데요. 그 경품 티켓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봄의 13일 달걀 축제이죠. 1년차 13개로 가볍게 1등을 차지하면서 밀짚 모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경품 티켓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서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당신, 이제 다음 해부터 무조건 경품 티켓이 나옵니다. 올해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랄까요? TV로 운세를 확인하고 운이 좋은 날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철광석까진 얻어야 하니까요. 봄의 21일 작고 작은 씨앗으로 드디어 농사 2레벨을 달성했고 편의를 위해서 스프링클러에 조금 투자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채석장에 철광석도 생겨서 꾸준히 쌓일 때마다 캐줬고 여름 6일 낯들고 펠리컨 마을 곳곳을 누비며 씨앗 파밍했습니다. 농사 레벨업을 위해서 씨앗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스프링클러와 더불어 농장 한켠에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찾아오는 경사도 일어나서 일찍 수확하는 일도 일어났죠. 계절이 바뀌면서 어질러지는 농장은 틈틈이 정리했고 농사랑 채광 경험치도 착실히 올라갔습니다. 조개도 열심히 굽고요. 녹색빛 때 얻었던 꽃씨앗 모음은 여름꽃보다 가을꽃을 수확했을 때 경험치를 더 주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줬습니다. 가을 14일 수확하면서 농사 5레벨을 달성했고 가을도 틈틈이 채집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을 16일 품평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왔는데요. 스타토큰 1000개에 팔리는 경품 티켓을 위해 이날만을 기다렸죠. 경품 티켓을 가지고 루이슨의 경품 티켓을 돌리면 다양한 경품을 얻을 수 있죠. 티켓으로 처음 교환하는 22개의 물품이 정해져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데 무려 2번째와 8번째 과일나무 묘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의 초반 목표는 8개의 경품 티켓을 모으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걸로 다양하게 가져와 봤는데 88점으로 2등을 차지하면서 500토큰을 받았죠. 이 점만 더 높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없는 토큰 불리면 됩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림판으로 불리기로 했어요. 무려 4연속 초록색 배팅에 성공하면서 바로 구매하고 티켓만 챙겨서 농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는 농사도 하고 씨앗도 심고 수확하고 나무도 캐면서 27일이 왔습니다. 가을 27일 전야지에 참가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했습니다. 전야지의 미로 끝에 상자에서도 경품 티켓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짝수회에서만 해당하죠. 홀수는 5박을 받아요. 겨울 1일 품평회 때 얻은 티켓으로 파우더 멜론 씨앗을 받아줍니다. 다음이 묘목! 씨앗 심고 채광하며 보내다 겨울 8일에 열리는 여름축제 낚시대회에 참가해줍니다. 힘겹게 2분 동안 5마리를 나갔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축제 또한 달걀축제와 같이 2회차 우승부터 경품 티켓을 주기 때문에 이번 참여는 딜돈돌 하나 쌓은 거죠. 모자 마음에 들어요. 다음 축제까지 채광하면서 가공품을 만들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절임통을 만드는데 석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마 만들어 숙제해줬습니다. 돌려가며 잠을 잤죠. 그렇게 2년차가 찾아왔습니다. 채집물로 씨앗 모음을 만들어 심어줬고 수확하면 바로 또 씨앗 모음으로 만들어 심어줬습니다. 13일 2회차 달걀축제에 참가해 열심히 또 달걀을 찾았고 우승하면서 보상으로 경품 티켓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바로 찾아가 복숭아 나무 묘목을 받았죠. 이제 드디어 과수원 개장합니다. 꼴랑 과일나무 하나 있지만요. 잘 자라라고 열심히 쓰다듬어 주고요. 16일 농사 6레벨 달성! 14일 첫 번째 복숭아가 자란 걸 확인했고 16일 복숭아를 첫 수확합니다. 아직 술통을 만들 수 없어서 절임통이라도 만들어 넣어뒀습니다. 오직 살구를 제외하고는 와인으로 만들어 파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예 가공을 안 하고 파는 것보단 젤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나 1000만 골드 예정에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게 좋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농사 레벨업을 위해서 2년차 녹색비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파밍을 했고요. 복숭아 젤리 받고 나무에서 수확하고 3일마다 반복하면서 행동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을 1일 복숭아 나무가 잠에 들어갔죠. 계절나무라서 이제는 안 나오는 거죠. 한병이 전까지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가지 수확하고 해바라기도 수확하고 우정 장미도 뽑아줬어요. 작년과 다르게 금별이 가득하고 다양한 주제를 넣어봤는데 그 결과 98점으로 1등! 1등 보상으로 스타 토큰 1000개를 받아서 바로 티켓으로 바꿔줬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는 내년에 그대로 낼 생각으로 따로 상자에 넣어 보관해줬습니다. 술통을 만드는 재료에 참나무 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21일 밤에는 농사 8레벨을 달성하면서 술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을 27일 두 번째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에 나무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작년과 다르게 길이 조금 바뀌었지만 숨겨둔 길을 지나서 묘비를 지나 거미까지 지나 네 번째 경품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난 품평회와 전야제 티켓 2개로 보상도 받고 겨울에는 광산을 돌면서 광석을 모았죠. 80층 구역까지 내려왔어요. 8일에 열리는 얼음축제 낚시대회도 우승을 차지하며 5번째 티켓을 받았고 술통을 만들어 배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숭아 와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3년차가 되기 전 할아버지가 왔는데 매번 똑같다고 하니까 패스! 하고요. 씨앗도 열심히 심어주고 잊었던 티켓도 돌리며 묵혔던 복숭아 젤리를 팔아줍니다. 농사 10레벨 장인을 찍고 나서 팔면은 가격을 더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레벨업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팔고 나무 하나를 사자는 마인드였어요. 표였던 복숭아는 못 사고 오렌지 나무 사서 심어줬습니다. 3년차 달걀축제는 무려 14개를 찾으면서 연속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6번째 보상을 챙겨줬습니다. 이제 2번 남았죠. 여름 3일 복숭아 수확했습니다. 다음 수확은 더하기 3일이니까 6일이고요. 녹색비가 내려서 오렌지 나무가 간밤에 자라지 않았다길래 열심히 잡초 정리해주고 수확한 복숭아는 술통에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10일 수요일 첫 번째 오렌지가 자랐고 12일의 금요일에 다 같이 수확해줬습니다. 다 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술통에 넣어줬습니다. 그 뒤로 남은 여름은 3일마다 나무에서 수확해 술통에 넣고 수확하고 술통에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21일 잡화점에 그동안 수확한 와인을 팔면서 가을을 위해 석류나무를 구매해줬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복숭아 옆에 심어줬어요. 22일 밤 농사 9레벨을 달성했고요. 가을 7일이 됐어야 술통에서 전부 와인을 수확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배송 상자에 넣어 판매해줬습니다. 11,000골드! 복숭아가 확실히 비싸죠? 그렇게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바로 재투자해줬습니다. 봄에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체리나무 3개, 살구나무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강력 맞춰서 심어줬고요. 3년차 품평회 때 별방울처럼 한번 바꿔봤는데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91점이라서 바로 티켓으로 바꿀 수 있었죠. 다음날 바로 보상 받아줍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23일 첫 번째로 석류 수확했습니다. 바로 술통에 넣어줬고요. 3일 뒤 또 수확했습니다.
마지막 날도 까먹지 않고 챙겨줘요. 그렇게 3년차 겨울축제를 끝으로 티켓 싹쓸이 종료했습니다. 후, 길었다 그쵸? 퀘스트로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상인 골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8일 와인도 판매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지 드미트리스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박쥐동굴 선택해줬습니다. 눈 맞으면서 루이슨의 문이 열리기 기다렸고 마지막 묘목도 손에 얻었죠. 이 뒤에 보상에는 나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경품 티켓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나란히 심어주고 빠른 농사 레벨업을 위해서 씨앗 생성기를 하나 만들어 돌려줬습니다. 4,000골드로 오렌지 나무도 구매해 심어줬고요. 그렇게 4년차 동굴에서 과일나무가 아닌 과일들은 버려졌고요. 3년간 25,000골드 벌었습니다. 3일에 체리랑 살구 착수했습니다. 과일나무 6종류 중에서 체리나무가 열매가 열렸을 때 분홍색이라 가장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벚꽃이 열리는 날에 올리고 싶었는데 늦었어요. 그리고 이때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노트를 보면서 했는데 메모를 잘못해놔가지고 체리도 젤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꽤나 오래 말이죠? 젠장. 아무튼 그렇게 9일 밤 농사 10레벨을 달성하면서 장인 스킬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40%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팔아주면서 벌어들인 돈은 나무로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쓰임새를 다한 스프링클러는 농장에서 치워주고 봄에 27일 만든 젤리도 판매해줬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무 구매해서 심는 장부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여름에도 열심히 나무 3일마다 흔들어가면서 과일을 수확했고 늘어가는 나무에 맞춰서 술통도 더 만들어 배치해 갔습니다. 만들어진 가공품은 어느 정도 모이면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새로운 나무 묘목을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3일마다 빼먹지 않고 수확을 했고요. 와인통도 만들어 늘려갔죠. 가리를 도끼 업그레이드를 맡기고 조자 멤버십을 구매해줬습니다. 겨울에도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게 온실을 해금하기 위해서죠. 사과도 첫 수확하고 술통에 열심히 넣어가며 돈을 모았죠. 가리를 도끼 찾고 온실 해금까지! 이렇게 두 번째 목표 온실 해금했습니다. 똑딱. 9일 업그레이드된 도끼로 농장 정리에 나섰고 벌어들인 돈은 온실에 복숭아를 심어갔습니다. 석류도 같은 가격인데 왜 복숭아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이기 때문이죠. 가을 28일 농장에 자란 수확이 끝난 석류나무를 정리했습니다. 온실 안에서는 사계절 모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온실 위치를 바꿔주고 난 뒤 추가 복숭아 나무도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석류나무도요. 같은 이유로 복숭아도 옮겨줬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나무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겨울 18일 온실에 심은 과일나무가 다 자라 수확이 가능해졌고 겨울에도 열심히 술통을 사용해가면서 가공해 갔습니다. 그렇게 5년 차예요? 시간이 빠르죠? 농장에 보유한 과일나무가 늘어갈수록 술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통도 더 만들어 설치해줬고요. 기차길에는 나무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위한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술통은 점점 늘어갔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농장 건물 위치도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계속 판매하고 돈 생길 때마다 나무 구매해서 심어줬습니다. 술통을 못 넣는 복숭아는 젤리로 또 만들어 판매를 했고요. 더 많은 광석을 위해서 자리도 수리했고 농장의 남은 구역에는 체리나무와 복숭아를 구매해 각각 구역을 나눠서 심어줬습니다. 가을에 수많은 석류를 수확해 판매하면서 5년차 가을 11일 100만장자 업적을 달성했고 농장에 남은 돌과 나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구를 강철로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이틀 뒤에 도구를 받고 난 뒤 전부 정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생긴 남은 공간에도 전부 나무를 심어주니 이것이 진정한 과수원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 구역에 의문을 가지면서 남은 구역 전부 심어주고 더 많은 절임통과 술통을 위해서 집을 늘려줬습니다. 술통에서 수확하고 수확한 술통은 집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렇게 겨울 술통이 없어진 구역에 새로운 나무를 또 심어줬습니다. 5년차 마지막 수익금 6년차입니다.
농장에 있는 채석장에도 나무를 이제 다 심어줬습니다. 봄에는 분홍빛 체리를 수확하고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보랏빛 석류를 수확하면서 250만 골드를 벌었고요. 그렇게 7년차, 지금까지 700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중간에 판매하면서 가을 11일 1000만 골드를 달성했고 마지막 판매입니다. 그렇게 14일이 되면서 소득금 1200만 골드지만 소지금 1000만 골드를 달성하면서 과일나무로 1000만 골드 벌기 챌린지 성공입니다. 이야, 멀어도 멀었어요. 판매 물품이 합쳐져서 보이는 게 아쉽지만 젤리 1729개, 와인 12215개, 살구, 복숭아, 석류, 체리까지. 과수원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기반이 마련되고서부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딱 다 복숭아랑 석류로 여름, 가을을 보냈더라면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안 해봤으니 모르겠습니다. 여러 아쉬운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긴 했지만 어떻게든 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이번 챌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유튜버 구성이 고생한다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